서정인의 후송을 볼게요. 내용을 바로 보고요. 그럼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 봅시다. 그는 성중이의 왼쪽 귀를 들여다보았다. 자, 일단 중이니까 군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후송이라는 단어는 군대는 전방이죠. 그렇죠? 군대를 전방이라고 했을 때 아픈 병사를 병원으로 이제 보내주고 후방에 있는 병원으로 보내주는 요걸 이제 후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군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면 이쪽은 이상이 없고 저쪽을 봅시다. 오른쪽은 더 이상이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픈 쪽이 왼쪽이라는 거죠. 네, 왼쪽인데 왼쪽에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그래요? 근데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후송하라고 소리가 납니까? 이건 이제 뭐냐면 꾀병이지 않냐. 그러니까 뭐 아픈 데가 없는데 뭔 소리냐. 뭐 후송 받으려고 소리가 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겠죠. 농담할 기분 아닌데요. 뭐 그러시겠죠. 농담은 그만둡시다. 진찰도 끝났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퇴원하십시오. 퇴원은 성중이는 군의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다 나은 사람이 하는 거겠죠. 나을 것이 없어요, 장교님은. 그럼 제가 여기까지 놀러 왔단 말씀입니까? 그리고 나을지 안 나을지를 치료도 안 해보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약간 이제 그 본질을 모르고 있는데 나을 것이 없어요, 장교님은 이라는 말은 아픈 곳이 없다는 뜻이죠. 근데 이 사람은 나을지 안 나을지를 치료도 안 해보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치료를 할 생각이 없는데 아픈 데가 없다는 건데 이 사람은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말을 그렇게 알아들은 것 같아요. 어쨌든 치료도 안 해보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단언이라는 건 단정지어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치료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픈 데가 없어요. 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그 단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병이 없다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당신이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왜냐면 여기는 군대 병원이에요. 군대 병원이기 때문에 뭐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찍어볼 만한 그런 시설이 없는 거죠. 이때가 이제 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60년대 군대 병원에 뭐 MRI가 있겠어요? CT도 없었을 걸.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네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더라도 모른다고 해서 내가 병이 없는 건 아닐 거다. 그러니까 더 큰 병원으로 나를 보내달라.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보면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성중이는 호주머니에서 청력표를 꺼냈습니다. 전문의의 진단 결과가 있습니다. 군의관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시죠? 그는 청력표를 받아서 펴보며 말했습니다. 뭐 보긴 봐요. 그렇죠? 예, 보기는 봅니다. 그러나 아픈 것은 군의관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군의관이 봤을 때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딴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 군의관 네가 아픈 건 아니지 않느냐 나는 아프다 뭐 이런 의미겠죠. 아픈 건 네가 아니라 나다. 성중이는 군의관을 주시했다. 군의관은 청력 도표를 대강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 아래에 있는 영문으로 날인된 군의관의 의견란에서 뻗었다. 이 군의관은 지금 이 군의관이 아니고 성중이가 애초에 이제 진단을 받았던 전문의 그 이 청력표에 이걸 써준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겠죠. 저 전문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군의관은 전문의 군의관 같은 사람 의견란에서 멎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성중이는 눈을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백양나무의 잎들이 하얗게 펄럭이며 떨어지고 있었다. 알았습니다. 군의관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가 계세요. 그리고 이건 병상일지에 첨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중이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군의관은 성중이를 데리고 온 호실 위생병을 불렀다. 김상병, 문중이더러 이장교님 후송 상신하라고 그래. 상신하라는 건 이제 위에다가 그렇게 알려라, 보고해라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후송할 명단을 올려라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군의관이 이 성중이를 후송을 하기로 한 이유는 뭐예요? 아 이게 이 장교님이 여러분 이씨성의 장교님이 아니라 디스예요. 디스 이 장교 요 장교님 그러니까 성중이를 말하는 겁니다. 성중이를 후송하기로 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성중이가 아프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청력표에 군의관의 소견이 그렇게 써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환장을 느끼는 고통보다 문서의 힘이 더 강력하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건 제가 쓴 겁니다. 이것이 군대다.
준비는 됐냐?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 이것이 군대입니다. 뭐 이거를 읽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면 군대 가시겠죠, 그렇죠? 예, 이게 군대예요, 여러분. 비합리적이고 개인의 아픔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아프다고 하면 꾀병이라 그래요. 정신력으로 버티라고 합니다. 뭐 그런 데가 군대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는 애들도 나오고 다치는 애들도 나오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다음 보시면 근데 또 뭐 꾀병을 부리는 애들이 또 있긴 하지. 그런 게 또 문제죠. 어쨌든 근데 의사 말도 안 들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전문의 어쨌든 여기서는 전문의의 진단 결과를 보고 이제 후송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성중이가 제17 후송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것은 그로부터 나흘 뒤 오후였다. 이것도 나흘이나 걸렸어. 나흘 4일이죠. 4일.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아니 뭐 후송 하나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그러니까 후송이 결정되는 데만 4일이 걸린 거예요. 그다음 봅시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이제 위로 올려야 되니까 결제를 올리고 이제 군대니까.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봅시다. 그다음 성중이는 제17 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을 하려 하지만 쉽지 않다. 입원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해주는 겁니다. 오디오미터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고 겨우 입원합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게 됩니다. 성중이는 더 나은 특별 치료를 위해 수도육군병원으로 후송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거기가 더 실력이 좋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좋겠죠. 그리로 후송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성중이가 한 말이겠죠. 글쎄, 이 청력표 의견란에도 군의관은 병상일지에 첨부된 청력투표를 펼쳤다. 특별 치료를 위해서 수도육군병원에 후송 입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견과 여기서의 후송 방향과는 별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더라도 그건 이 사람의 의견이고 여기서 후송을 하고 안 하고는 또 다르다는 얘기죠. 다른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별 문제. 이 별자가 다를 별자예요. 네,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전문의의 의견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후송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해줄 수가 없다라기보다는 후송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사실 되지 않을 수 있다.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수도병원으로 입원해서 특별치료를 꼭 받아보라고 말씀하시던데 전문의가 그랬더니 여기서 수도로 못 갑니다. 응급환자 외에는. 자,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응급환자가 아니면 수도로 후송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위궤양으로 위가 터진 환자 같으면 야전병원에서도 수도로 헬리콥터 수송을 합니다만 그럼 어느 병원이 그 다음으로 시설이 좋습니까? 뭐 그 외엔 다 비슷비슷하죠. 뭐 대구가 좀 낫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수도로 후송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를 벗어나면 수도로 가기는 더욱 어렵죠. 수도가 이비인후과 시설이 좋다는 얘기지 일반적으로 보면 명칭은 육군병원이지만 후송병원 비슷해요. 다 거기나 거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도병원도 시설이 좀 좋긴 한데 큰 차이 없이 비슷하다. 거기서도 후방 육군병원으로 많이 후송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도병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수도 육군병원에서도 후방 육군병원으로 후송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방 육군병원이 지금 여기야. 여기 또는 뭐 다른 지방에 있는 병원들인 거죠. 그러니까 수도에서 후방으로 후송을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병상수가 적어서 항상 환자가 넘쳐나니까요. 근데 후방 육군병원에서 그리로 후송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후방 육군병원으로 보내는 판인데 후방 육군병원에서 거기로 가기가 가능하겠냐는 거죠. 안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가려면 여기서 가야 되겠군요. 이 사람은 이제 어쨌든 가야겠다는 거죠. 여기서 어쨌든 다른 데로 가면 더 가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가야겠다. 뭐 그렇죠. 근데 여기선 그리로 보내드릴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점점점 요게 이제 성중이의 침묵이고 그리고 어디로 후송 가느냐 하는 문제보다 후송이 되냐는 것부터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예 후송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대로 돌아가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예 후송이 안 될 수도 있다. 후송이 되느냐라뇨. 입원 환자에게 적당한 치료 방책이 없으면 후송시키는 거 아닙니까? 입원은 내가 시켰지만 후송은 내가 안 시켜요. 후송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군사령부 의무참모부에서 나오죠. 그리고 개인 후송도 없어요. 다 집단 후송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개인이 아프니까 요 아픈 애는 여기로 보내서 진찰을 받게 해라. 얘는 여기로 보내서 진찰을 받게 해라.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후송 대상, 자 후송 대상 몇 명 정하세요. 몇 명 정하면 그냥 다 몰아가지고 저기 병원으로 훅 보내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후송 심사위원회 이 새끼들이 또 얼마나 공정하게 할까요? 예? 공정하게 안 하죠.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 공정하게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유명인이나 뭐 국회의원 아들이나 이런 새끼들은 그냥 가는 거고 그거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뺑이 치는 거죠. 좀 아파도 그냥 참고 있어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아야 뭐 검사해봤는데 아픈 데가 없단다 이상 없단다. 네가 그냥 이상한 거야. 정신력 이상한 거야 이 새끼야. 군인 정신이 없어서 그래. 뭐 이러면서 아무튼 물론 이제 근데 여러분 얘는 지금 중위예요. 그죠? 중위야 중위. 중위가 이 정도인데 일반 병사들은 어땠을까요? 여기도 못 왔겠죠? 그죠? 걔들은 옛날에는 그런 거 있어요. 뭐가 아프다고 해서 가도 소화제를 준다. 저 때예요, 저 때. 그렇게 오래됐구나. 오래됐네. 나 군대 갔다 온지. 그래.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오래됐긴 했는데 아무튼 뭐 그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15년, 10 몇 년 전. 그때만 해도 그랬다고요. 뭐 어디 아프다 그래도 무조건 소화제를 줬다고. 그런 데가 군대였다. 지금은 뭐 얼마나 나아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그래서 개인의 아픔이 무시된 채 집단의 절차만이 강조된다라는 것이죠. 군사령부 의무참모 했고 그다음 그 밑에 그렇지만 담당 군의관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거의 결정적일 텐데요. 이 담당 군의관이 누구예요?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새끼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가라고 하면 갈 거 아니야. 당신 의견이 결정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후송 보내라고 한마디 써줘. 그럼 되잖아. 뭐 이런 말인 거죠. 뭐 물론 그렇죠. 근데 보장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군의관이 얘를 그렇게 쉽게 보내줄 생각은 별로 없는 거야. 그 다음 보면 군의관은 성중이의 병상일지를 서랍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딴 환자들의 것을 한 묶음 책상 위에 내놓으며 덧붙였다. 자, 이걸 언제 다 본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들으라는 거야. 성중이 들으라는 거야. 이거 봐라. 나 지금 이렇게 환자가 많다. 이렇게 후송을 보내달라고 하는 애들도 많다. 근데 뭐 너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냐? 너만 보내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의미이겠죠. 네. 그래서 너무 많은 환자를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환자를 면밀히 살피기가 어렵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는데 뒤에 가면 약간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뇌물 바치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뇌물을 바쳐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진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거 좀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아유 그러지 마시고요. 이러면서 이게 몇만 원 이렇게 쥐어주면 아이 뭐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저 때는 제가 대학교 때 그때 군대 갔을 때 한 12년, 13년 그때는 이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에 정말 이런 부패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뭐 돈이라도 좀 쥐어줘야 빨리빨리 진행되고 뭐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진짜 좋아진 거야. 지금은 정말 많이 그런 게 없어진 편이긴 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많은 환자를 살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로는 이제 뇌물을 요구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봅시다. 성중이는 병실로 돌아갔다. 병실은 이미 낯설지 않았다. 빈 벌판에 천막을 치고 풀을 깔아 그 위에서 지내는 야영도 며칠 밤을 자고 나면 아늑한 곳이 되지 않았던가. 아무리 허술해도 성곽은 성곽이었다. 대위는 작업복을 입은 채 침대 위에 비스듬하게 누워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야구 중계를 듣고 있었다. 얘는 지금 딴 사람이에요. 얘는 대위입니다. 성중이었고 이 사람은 이제 대위인데 이 대위가 같은 방을 쓰는 거죠. 같은 병실을 야구 중계를 듣고 있었다. 그는 성중이의 노여운 낯빛을 살피면서 초진 결과를 물었다. 그러니까 이제 성중이 얼굴이 안 좋은 거죠. 왜? 군의관과의 만남에서 후송에 대한 좋은 대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얼굴이 빡이 쳐 있는 거죠. 살피며 초진 결과를 물었다. 성중이는 대강 이야기해 주었다. 듣고 나서 대위는 충고했다. 약을 써요, 약을. 나도 50야전에서 야전병원이죠. 야전에서 일로 넘어올 때 바이스로이 한보루 썼잖아, 수. 이 한보루라는 걸 봤을 때 요건 이제 그 담배예요, 담배. 근데 이제 외제 담배입니다. 바이스로이 외제 담배. 그때만 해도 무조건 미제는 좋은 거, 외제는 좋은 거 이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저는 물건 살 때 국산이면 안심하고 사요. 약간. 근데 워낙 중국산들이 많다 보니까 국산이면 안심하고 사는데 예전에는 미제나 뭐 일본제나 독일제 이런 거 있으면 아주 환장들 했습니다. 예. 국산을 못 믿었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바이스로이 한보르를 뇌물로 바쳤었다. 그러니까 이 약이라는 게 뇌물을 쓰란 얘기예요. 그래요? 환자가 되려 의사에게 약을 쓴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약을 써요라고 말했으니까 그걸 이제 이용해서 받아친 겁니다. 환자가 되려 의사에게 약을 쓴다고요. 이렇게. 물론 이제 이 약이 뇌물이라는 말을 얘도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성준이는 생각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의사라고 다 건강한 건 아닐 테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건강하다는 건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뭐라 그러죠? 메디신? 네, 그 약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뇌물을 바쳐야 될 수도 있겠지. 의사라고 다 정직하고 정의로운 건 아닐 테니까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런 의미입니다. 써봐요. 생각했던 것보다 빠를 테니까 효과가. 그럴 기분이 안 나요? 까짓거 내버려두면 어때요? 지 알아서 하겠죠. 성준이는 내뱉은 말하고 침대 위에 길게 누워버렸다. 대위는 그 위에 다른 사람 대위는 50에서 50 야전병원에서 성준이와 같이 온 장대위는 곧잘 서울에 나갔다. 밤에 나가서 며칠씩 묵고 오곤 했다. 아니 누구는 아프다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병원도 안 보내주면서 성준이는 서울에 외출을 나갔다 오는 거예요. 네. 이건 뭐예요? 뇌물을 썼기 때문인 거죠. 뇌물을 썼기 때문에 자유롭게 서울을 다닐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도 이런 거 있었죠. 그 무슨 연예인인가?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자꾸 밖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은 사실 군대 선임들이 없죠. 거기는. 예, 거기는 그냥 의사들만 잘 구워 삶으면 끝이에요. 예, 걔네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뭐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약을 쳤기 때문에 뇌물을 바쳤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는 것이죠. 부조리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성중이는 라디오를 자꾸 들었다. 기대를 가지고 그러나 실망을 거의 예감하며 스위치를 켜곤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기대가 어떤 기대를 말하냐면 음악을 들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예요. 이 사람은 음악을 듣고 싶어서 라디오를 켭니다. 그런데 실망을 거의 예감해요. 이 실망은 왜 실망하는 거냐면 음악이 안 나오고 그 뭐라 그러죠? DJ들 여기서는 아나운서라고 나오긴 하는데 DJ들의 말소리만 들려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좀 약간 되게 뜬금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악을 들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라디오를 켜는데 자꾸 DJ들이 떠드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음악은 안 나오고. 그래서 실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도 그러다 보니까 에휴 또 얘기하고 있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켜는 거야.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그 다음 보시면 그의 예감은 되게 들어맞았다. 그러니까 맨날 음악은 안 나오고 얘기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나운서는 말을 좋아했다. 자 보시면 제가 초록색과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주황색은 부정적인 것들, 초록색은 긍정적인 것들이에요. 아나운서, 말 다 부정이고 뒤늦은 유행가 하나를 들려주고는 문학소녀 같은 넋두리를 늘어놓곤 했다. 이거 부정입니다. 가슴에 맺힌 것을 풀어헤치며 육박해오는 놀라운 관현악. 이 관현악은 긍정이죠? 요로한 관현악이니까 관현악 긍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 음악, 유행가, 관현악 다 긍정이에요. 반드시 그의 가파는 군소리가 뒤따라다. 잔소리, 군소리,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소리가 뭐예요? 문학소녀 같은 넋두리. 대화가 번거로워지고 대화 부정이죠. 말마저 귀찮아져 말 부정이죠. 생각조차 하기 싫어질 때 돌부처가 되지 않는 방법은 음악에 있었다. 음악을 듣고 싶었는데 음악은 강요함이 없이 언어 이상의 것을 말해주었다. 그러니까 음악은 나에게 뭘 강요하잖아. 근데 말은 자꾸 나한테 뭘 강요해요. 왜? 군대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는 말들은 대부분 군대에 있는 말들이야. 그 군대에서 듣는 말들이 자꾸 나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말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직관은 불안전하고 오해의 가능성은 많았지만 그만큼 신경의 소모가 적었고 편리했다. 긍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직관이 뭐냐면 여러분 음악이에요. 봐봐 여러분 봐봐.
가사 없는 음악만 들으면 여러분 그 음악이 뭘 말하는지 우리가 아나요? 사실 모르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 근데 그냥 느낌이 있잖아요.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 이 음악이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 왠지 그냥 좋은 느낌이 들어. 뭐 신나는 느낌이야. 아니면 평화로운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 느낌, 그게 바로 직관이에요. 그러니까 직관이라는 건 그냥 딱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뭐 근거가 있고 이성이 있고 뭐 논리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보니까 또는 딱 들으니까 그냥 그렇게 딱 느껴지는 거. 이걸 직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악을 직관적인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관을 긍정으로 보는 겁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제멋대로의 상상을 하고 있을 때 한정된 이미지를 강요하며 참섭해오는 언어. 참견, 참섭은 참견, 언어. 강요하는 거죠. 똑같죠? 이거랑 강요한다. 한정된 이미지를 강요한다. 언어는 나에게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럴 때면 그는 라디오를 발길로 차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스위치를 꺼버리곤 했다. 차라리 침묵을 택하자는 것이었다. 침묵은 금은 아니었지만 언어보다 즐겼다. 그래서 말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자, 이거는 사실 보기에 나옵니다. 이게 뒤에 밑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 보기가 있는데 이 보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후송의 성중이는 이명을 치료하기 위해 병의 자각 증상을 설명하며 후송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군의관들의 형식적인 태도, 이거 부정이죠. 이거 다 부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형식적 태도, 까다로운 진단 절차 등으로 후송의 과정이 쉽지 않다. 여기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비판의 대상. 성중이가 처해 있는 현실은 은밀한 뒷거래, 그죠? 그 뇌물바치죠. 권위 얘기된 일방적 진단, 그죠? 야, 내가 군의관이야, 뭐 이런 거죠. 조직의 절차적 형식, 그죠? 이런 것만 중시돼요. 개인의 아픔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성중이는 언어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저들이 하는 말은 자꾸 나에게 뭔가를 강요하기만 하고 좀 합리적이지 못한 말만 하니까. 그래서 언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 소통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합리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합리적 소통에 대한 열망도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 왜 이 사람이 여기서 음악을 부정적으로 보는가, 그리고 이 태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합리적 소통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런 합리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선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정리 간단히만 볼게요. 자, 핵심 정리. 갈래는 단편 소설이고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주인공은 성중이지만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가 없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1인칭 아니고 작품 밖 서술자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배경은 1960년대 초반의 군대이고요. 자, 주제는 후송 과정의 어려움을 통해 군대의 경직된 문화, 집단이 개인을 억압하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60년대라는 거예요. 60년대 군사 정권이죠. 그러니까 군대의 이런 경직된 문화와 개인을 억압하는 현실인데 이게 군사 정권이 통치했던 사회 현실이 달랐느냐? 그렇지 않죠. 그 당시의 현실도 되게 경직되고 집단이 개인을 억압하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 따위는 희생해도 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사실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군대의 문화를 꼭 비판한다기보다 사회 전체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특징을 보면 여러분 이 특징을 잘 보시면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와 갈등 양상이 드러난다. 중심 인물의 내면 서술을 통해 대상 또는 현상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부각한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반대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 어쩌고와 서술을 통해 어쩌고는 사실 반대거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문제를 보면 뭐 A 부분, B 부분 이렇게 나눠져서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그냥 작품 전체 이렇게 통으로 외워버리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서는 대화를 통해, 이 부분에서는 서술을 통해 인물의 내면이 드러난다. 이걸 따로따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보면 이 앞부분 여기서는 이제 대화죠. 그죠? 대화 쭉 나옵니다. 대화가 쭉 나오고 대화가 나오고.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성중의 내면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 뒷부분도 이제 성중의 내면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 이게 드러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가 갈등 양상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내면 서술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